옷 있지? 옷이 막 내 몸에 스치는 게 느껴지더라고. 2007년 한창 미혼이던 32살 때의 일이네요. 당시 국내에서 전 네로라는 이 철강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드디어 제게도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방콕에서 우리 회사가 저 지사를 내려고 하는데 자네가 저 지사장을 한번 맡아보면 어때? 너무 좋은 기회. 기회인데 기회? 그렇죠. 그렇게 도착한 방콕. 일단은 도착하자마자 뭘 해야겠습니까? 살 집을 찾아야겠죠. 살 집을 구하던 중에 마침 방콕에 제가 아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한테 연락을 했더니 야, 내가 사는 콘도 정말 대박이야. 우리 옆동 그 빈 거 같던데 거기로 한번 와볼래? 와서 구경이나 한번 해봐봐. 라고 해서 그 선배가 살던 동네로 저는 가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그 동네 이름이 얀나와라는 동네예요. 얀나와. 관광지랑은 아주 먼 로컬 동네라서 저 같은 주재원에게는 아주 딱인 동네였죠. 근데 그 형이 말한 그 콘도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아, 럭셔리. 정말 끝판왕이구나. 대박 중에 초대박인 거예요. 단박에 저는 계약을 했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드디어 그 문제의 사건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던 저는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와서 현지 직원들과 뒤풀이까지 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털레털레 콘도 건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무거워져서 무릎이 확 꿇히더라고요. 어머,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저는 몸을 일으키고 아우 쪽팔려 이거 아우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허약체야 막 이러면서 잠을 잤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한참을 잘 자던 도중에 스멀스멀 이렇게 냉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눈을 싹 이렇게 떠봤는데 침대 옆에 의자에 조용히 절 보고 앉아서 이렇게 활짝 웃으며 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절 보면서 어디가? 하고 놀랬지만 그 다음엔 뭐 하는 이 감탄이 나왔습니다. 감탄이 왜? 소름 끼치게 예뻤습니다. 동료들한테 저는 다음 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한 말이 아 요즘 좀 외로우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외로우면 다 그럴 수 있죠. 라고 장난으로 치부하길래 저도 아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몸살 기운에 그랬나 보다. 헛게 그래 보일 수 헛것을 있어. 본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의 웃음의 의미는 넌 이제 도간에 든 쥐야 라는 뜻 같았습니다. 절친이었던 본사에 계신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사장님, 예? 나 곧 태국 출장 가. 오랜만에 한번 봐야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와가지고 우리 재밌게 얘기도 좀 하고 일단 저희 집으로 오시죠. 우리 집 호텔보다 더 좋아요.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간만에 얘기도 하고 밤이 늦어져서 이제 잠을 잘 시간이 와서 선배에게 안방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야, 말 좀 이겨라 좀. 안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려고 하는데 자꾸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나 네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을 떴더니 내 옆에 흰 옷 입은 태국 여자들이 그리고 그 여자들의 옷 있지? 옷이 막 내 몸에 스치는 게 느껴지더라고. 갑자기 그 여자들이 나를 내려다보더니 그 여자들이 피부가 죄다 녹아내려서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게 피비린내가 섞인 듯한 그 썩은 냄새. 그 썩은 냄새가 너무 잘 느껴져. 그런 사건을 겪으니까 아, 이 사건 이 집에서 사는 게 점점 고역이 살아. 나고 못 살아, 난 못 살아.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를 볼 겸 겸사겸사 이 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게 하면 안 되는데.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평소 불심이 아주 깊은 불자셨어요. 그래도 결국 저는 집으로 어머님을 모셔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머니 저기 안방에서 주무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 방으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하필 그날 어.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저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다급하게 집에 달려가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힘없이 앉아 계시고 전 바로 깨달았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사실은 너 나가고 내가 집 청소를 좀 했거든. 근데 깜빡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잠들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 귀에 발음이 다 뭉개진 외국어가 중얼중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캑캑대면서 불경을 계속 외우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보살님, 이 방에 처녀 귀신이 가득 찼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목을 조르던 힘이 확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 발치에 있던 그 거울, 전신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피부가 흉측하게 녹아내린 여자들이 낄낄대면서 주변을 마구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가장 기이했던 것은 이 미친 듯이 날뛰는 이 여자들 사이로 혼자 흰옷을 입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빙그레 웃고 있는 소름 끼치도록 예쁘장한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국제 전화까지 거셔서 평소에 다니던 절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트로 가서 팥과 소금 그리고 식칼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스님이 알려준 대로 잡기야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온 집안 구석구석에 팥과 소금을 뿌리셨죠. 그 자리에 서서 식칼 든 손을 앞으로 쭉 내민 후에 그대로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땅에 닿자마자 반동으로 퉁 튀어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수십 번을 이리저리 퉁퉁퉁퉁 퉁퉁퉁퉁 스님은 계속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한 번 더를 외치셨고 그렇게 10번이 넘게 시도한 끝에 결국에는 바닥에 툭 떨어져서 다시는 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 소식을 들은 스님이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길을 눌러놓은 것뿐이니까 가능한 빨리 이사 가세요. 결국 저는 스님의 조언에 따라서 다급하게 새 집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이사한 후로는 평탄하게 별일 없이 주재원 생활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태국 지점에 전화를 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 여성 직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집이 거기였어요? 그 콘도 생기기 전에 거기 뭐였는지 아세요? 처녀들이 죽으면 거기서 장례 치러주는 사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혼 남자가 이사 오면 귀신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가 허해졌을 때 등에 엎혀서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현관 문 앞에서 이상하게 몸이 훅 꺼지고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바로 그날 귀신이 제 등에 엎혀서 들어왔던 걸까? 전 그 여자의 사와디카라는 그 인사말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